어제도 그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사이에 약간 충돌하는 국면을 보고 이 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서는 그렇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간결하면서도 수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썸네일 보고도 많이 들어오셨죠? 놀고 있네라고 한 줄 평을 남겼는데 그 얘기도 자세히 저희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순서는 뉴슬랭 가이드입니다. 이연경 뉴스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놀고 있네. 네. 놀고 있네는 아니고 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1박 2일간 그 워크숍 진행 중이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워크숍 내에서는 민주당 내 의원들끼리도 일단 대선과 지방선거 연이은 패배 그 원인 어떻게 이 당 위기의 활로를 좀 찾을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제 전당대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누가 나오는 게 좋겠느냐보다 누가 안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가 더 많이 오고 갔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일단 그 홍영표 의원이나 설훈 의원 등은 이 워크숍 자리에서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우선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 얘기 잠깐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재선 의원들 48명 중에 사실 35명이 그런 뜻을 밝혔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나오지 말고 홍영표도 나오지 말고 누구도 나오지 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의원들의 대선 지선 이후에 그 어떤 위기 인식에서 나온 거다. 그걸 우리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는 같이 공감을 했죠. 네. 재선 의원 30여 명이 그런 뜻을 밝혔다. 네. 이재명도 나오지 말고 홍영표도 나오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워크숍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지방선거와 대선을 끝나고 모여서 왜 패배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170명이 넘는 의원들 중에서 150여 명 이상이 참석을 했으니까 대부분 참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이재명 의원이 처음 참석을 했는데 물론 설훈 의원이 면전에 대고 전당대회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만 설훈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워크숍 앞에 전해철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인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이재명 의원도 나오지 마라.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워크숍 일정은 마무리가 됐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야당, 그리고 국민 신뢰를 회복한 끊임없는 혁신 이런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서로 상처내지 말고 너무 격하게 해서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의견들은 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초재선 의원 모임, 그다음에 의원 연구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이제 그 선거 평가를 좀 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혜영 대변인이 어제 중간에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여당 시절의 의원들이 유능함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고 우리 탓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전당대회 출마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설훈 의원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까 보신 홍영표 의원은 토론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나오지 마라. 만약 이재명 의원이 나오면 나도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기자들이 그 중간중간 휴식 시간이나 저 워크숍장에도 갔었기 때문에 잠깐 짬이 날 때마다 이재명 의원 모습이 보인다 치면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이재명 의원은 어떻게 전당대회에 나올 건지, 혹은 나오지 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질문에도 즉답은 피했습니다.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죠? NCND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하지 않는다는 건 긍정이란 뜻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크숍에 앞서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본인이 108번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각 조 토론할 때도 108번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했던 다른 의원들의 거취도 아마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경제 위기 극복 아니나 네. 아니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은 즉답을 피한 거죠. 대답을 예.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건데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말이 이제 기자분들이 해석하기에는 출마를 강행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친명계 중진 의원이 KBS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권이라고 하는 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잡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재명 의원 말고 다른 대항만 도대체 누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대항마가 없으니까 이재명을 흔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출마 쪽으로 이미 기울었다는 얘기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강행하지 않겠냐에 아직까지는 확률이 좀 더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채팅글들 좀 읽어드릴까요? 스타스텔라님, 반갑습니다. 저희 디라이브 맞춘 줄 알고 후다닥 들어오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나는 보수지만 이재명 의원이 이상하게 밉지 않다는 분도 계시고 나오겠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능력보다는 그저 싫으니까 하는 의견도 있으십니다.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 워크숍도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나올까? 참석할까 했는데 참석을 했고. 그쵸.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그렇고 기자들이 그렇고 이영규 캐스터 표현대로는 NCND 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즉답을 피했다. 즉답을 피해서 네. 그렇게 일단 워크숍은 마무리가 됐고 어떻게 1박 2일간 치열한 토론 같이 자리를 하기가 좀 꺼려지는 의원하고도 갑자기 조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토론하는 경우에 조금 민망한 상황도 있다고 했었는데 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금년간에 어떤 점이 찍혀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6월 다 갔고 7월이면 금방이죠. 네, 의견 표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14조가 조별로 추첨을 했는데 홍영표 의원이랑 이재명 의원은 정말 같이 또, 면전에서 했었다고 합니다. 소맥을 한 잔씩 하면 2시간을 끝장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죽음의 조 보통 월드컵에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국회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30일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여야 최대 쟁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굉장히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면인데 일단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깔끔한 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당의 원내대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1년 뒤 내놓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믿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업 만기 이래 부도를 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는데 예산값 못 갚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급기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살리기 위해 소치하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양당 간 신뢰 회복이 최우선인 상황이건만 협상의 당사자가 불신만 더 깊게 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원내대표단 누구도 그렇게 제안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정치적 뒷거래나 요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 정쟁을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이 많은데 이제는 책임 공방을 넘어서서 진실 공방 국면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저 정도 되면 감정 싸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사인 간에도 잘못하면 사과할 거 없어 이러기 시작하면 원래 본질의 문제에서는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1년 전에 법사위원장을 1년 후에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많이 축소했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고 그걸 믿고 현금을 준 거죠.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법사위의 계류 기간도 지금 120일에서 60일을 축소를 했고 심사 범위도 축소하는 이런 것에 동의를 했는데
그럼 1년 뒤에 넘겨줄게라고 어음을 주고서 그 어음을 부도를 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20일 날 마라톤 협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네. 그리고 22일에 양당의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될 뻔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의원 얘기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네네. 권상동 원내대표 설명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 쪽에서 협상을 하면서 네.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이재명 후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박홍근 원내대표 설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과해라 그랬더니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성준 수석이 협상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공개했기 때문에 나도 얘기한 것이다. 난 예, 없는 얘기한 게 없으니까 사과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26일째 뭐 개점 휴업 이 정도 뭐 일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네.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뭐 진실 알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협상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도 크게 좋은 모양새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면 날도 없고 장마도 오는데 국민들은 짜증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네, 겁니다. 지금 예. 뭐 청문회를 시작조차 못한 장관 네. 후보자도 있고 민생도 시급한 상황에서 사실 뭐 별로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은 뒷얘기까지 서로 이제 충돌을 그렇죠. 해가면서 네. 원구성의 난항을 겪는 모습 정말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럴 때 있거든요. 한 뭐 밤 한 11시쯤 돼서 극적 타결해서 내일부터 원구성 네. 뭐 본격 협의하기로 뭐 네. 이런 뉴스가 이따금씩 나올 때가 있는데 빨리 좀 정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밤비님 어서 오시고요. 차차님 썸네일 만드시는 D라이브 관계자분 고생 많으시답니다. 저희가 썸네일 만들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 제일 뭐, 중요하죠. 네, 제작진 중에서 특히 우리 작가분들 그리고 팀장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머리를 싸매고 네. 하는데 오늘 뭐 이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그랬었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들어오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금 영상 나오고 있네요.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손을 뿌리치고 갔다가 이준석 대표가 이제 착석을 해서 돌아오는 길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어깨 탁 예. 때리는 이 모습. 좀 보는 사람도 민망했다라는 말도 많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네. 이어서 비공개 회의 때도 설전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데 뭐 반말도 일부 오갔다고도 하고요. 그 사적으로 어따 대고 이거는 보통 이렇게 팔 걷으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네네네네. 어제 이제 저걸 악수대첩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배현진 최고위원이 좋은 네. 얘기하면 좀 들으라. 두 사람 이제 많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따 대고 지적질이냐. 지금 어따 대고라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언성이 높아지고 가운데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굉장히 곤란했을 텐데 예. 어쨌든 급하게 두 사람을 띄워놓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징계 시한이 보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당권 경쟁을 하는 세력들이 윤리위를 흔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배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징계를 해라.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묘한 얘기를 했어요. 이 배후에 누가 있다. 윤리위 뒤에.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참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이긴 한데요. 어쨌든 살면서 저렇게까지 감정이 상할 일이 있을까? 그리고 상했다고 하더라도 정치라고 하는 게 협상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 요체인데 저 정도 되시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저게 국민의힘 유튜브로 계속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네네. 저런 상황을 왜 생중계를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지 전 그것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여당의 대표 말 그대로 네. 여당 공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이 이렇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네. 글을 짧게 또 하나 올렸다고 합니다. 네. 뭐라고 물었고 뭐라고 답을 했나요? 준표형이군요. 네. 예, 놀고 있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 홍준표 시장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저렇게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초에 이제 저런 일 16일부터 지금 여러 번이잖아요. 네. 처음에 벌어졌을 때는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 지도 체제다. 무슨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대표인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게 반기를 들면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설명을
설명을 했었는데 이후에도 이 상황이 잦아들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둘 다에게 놀고 있네 이렇게 일침을 가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당대표가 미숙한 지도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을 했지만 최고위원이 달라진 당원 체제를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본인은 집단 지도 체제 때 또 겪어봤고 최고위원도 해봤고 예. 그다음에 단일 지도 체제에서 당대표도 해봤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살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극초홍송님 역시 홍카콜라형 차차님 놀고 있네 크크 맞는 말이네요. 릴라디오프님 정치인들이 저러니까 보기 안 좋네요. 스타스텔라님 역시 홍준표 내 맘속의 대통령. 파라다이스님 홍준표다운 말입니다라고 하십니다. 뭐 홍준표 이제는 뭐 대구시장 당선인이죠. 네. 당선인께서 뭐 가끔씩 거친 언사를 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좀 비판의 글도 일부 있었는데 오늘은 비판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홍준표 당선인의 이 코멘트가 아주 시원하다라는 의견이 줄을 잇는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은 그거잖아요. 빨리 민주당 설득해서 국회부터 열어라. 네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다음 소식은 고용노동부가 어제 그 주 52시간제 네. 비롯해서 이제 현행 근로시간 또 임금체계 이런 개편 방침을 밝혔는데 윤석열표 노동개혁이 본격 시동 걸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쁘면 조금 더 일을 더 하고 그 다음 주 한가면 좀 더 쉬고 뭐 네. 이러라는 지침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주 52시간 통과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원래 일에 하루 8시간씩 5일씩 40시간에다가 추가 근무를 일주일에 12시간만 해서 주 52시간으로 네네네.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바쁠 때 몰아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그럼 한 달 단위로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평균을 냈을 때 예. 주 52시간이 되면 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개혁의 방향을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연공서열제라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월급도 인상이 되고 호봉도 올라가고 호봉. 이런 예, 예.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어제 성과제로 그렇죠. 하겠다는 거죠? 네네. 네, 장관이 설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오늘 조금 애매한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 이 관련해서.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한 거죠. 네네. 노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설명을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발표된 세부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부총리가 민간에서 이제 영역을 거쳐가지고 발표한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네. 정부가 저런 방향으로 추진의 입장을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추진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 상한제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예.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 52시간 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걸 기억을 하면 네네. 쉽게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확정된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지금 최저임금 갖고도 노사가 굉장히 그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주 52시간 적용 관련해서는 일단 노동자 쪽 입장에서는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었는데 또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모든 업종에 다 이제 일괄 적용하는 것이 좀 그렇죠.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견들이 있어서 일단 발표를 어제 고용노동부 측에서 했으니까 네. 또 여론에 한번 추이를 보고 네. 반영할 부분을 반영하겠죠. 자, 마지막 소식은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네. 뭐 어떻게 우리 지금 디라이브 가족분들 한 1000여 분 들어와 계신데 호우로 피해 입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네네. 뭐 그렇게 큰 피해는 다행히 없었다고도 하는데 간밤의 상황 그리고 오늘도 일부 지역에 또 비가 좀 집중될 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비 많이 왔어요. 100mm 넘게 오고 시간당 네. 30에서 50mm의 비가 갑자기 쏟아지다 보니까 예. 생각보다 많은 피해들이 속출을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오늘 새벽까지 150mm에 넘는 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제일 놀란 건 동대문구 장안평역 인근에 땅꺼짐이 발생을 해서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보령에서는 강풍으로 인해서 합판이 추락해서 보행자가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대구에서는 주택 4동과 그다음에 상가 1동이 그리고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34건의 차량 침수 피해도 발생을 했는데요. 네네. 당산 나들목에서는 침수가 됐다가 어제 10시쯤 조치가 완료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전 피해가 1723세대 사당동에서 이게 바람이 부니까 변압계 나무까지가 접촉이 돼서 네네. 정전이 되는 일도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도 지금 비가 약해지면서 남부지방에는 일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 네.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빗줄기가 좀 약해지면서 네. 호우경보는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장마전선은 남쪽 지방 해상까지 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와 남해안 같은 경우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이고 네. 일요일까지는 120mm 이상의 비가 더 올 것으로 그리고 전남 남해안의 경우에는 5 내지 2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또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 하니까 주의하시면 하여튼 좋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까지는 폭염, 장마 이게 계속된다고 그렇죠.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잠시 후에 요즘에 아주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돼서 이 피격 사건의 진상조사 TF인 구성원 중에 한 분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 하니까요. 그 사안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글로 지금처럼 쭉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일링 가이드 이영경 캐스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